네, 함수 대칭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성질이 이제 대칭성이죠. 거기서부터 또 최대 최소 같은 것도 파생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칭성이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다. 2차 함수 중에서 일단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칭성을 갖고 있는, 정확하게는 선대칭성입니다. 선대칭성을 갖고 있는 이제 함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제가 요런 그림 y는 fx라고 일단 이렇게 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x는 a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x는 a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는, 선대칭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함수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얘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은 이제 뭐냐면 a를 기준으로 동일한 사이즈만큼 앞뒤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길이랑 똑같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만약에 언제나 같다면, 그죠? 그러면은 얘는 x는 a를 기준으로 선대칭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길이를 제가 임의의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임의의 x에 대하여 fa 플러스 x가 되겠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a 플러스 x, 그거를 올린 함수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랑 f의 a 마이너스 x, 여기가 a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그죠? 그거를 올라간 함수값, 이 함수값이 항상 같다. 근데 임의의 x라고 했기 때문에 x는 꼭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된다. 대신에 정해지게 되면 a를 기준으로 똑같은 사이즈만큼 앞뒤로 간 거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본질은 이게 이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a,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 있죠? 여기 요거랑 더해진 거가 합이 일정하다.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이죠. 합이 일정한데 누구로 일정하냐면 2a로 일정한 겁니다. 이 말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가운데에 지금 a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 가운데 a가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균이 a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평균이 a. 그럼 여러분, 평균이 a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두 개가 더해져서, 그렇죠? 이 a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네모랑 세모는 평균이 a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네모랑 세모는 정 가운데 a가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a를 기준으로 네모랑 세모가 같은 사이즈만큼 앞뒤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일단 의미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번에는 임의의 x에 대해서 fx는 f2a-x라고 해도 사실상은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여기랑 여기에 이거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합이 2a가 되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평균이 a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x라는 값과 2a-x라는 값은 언제나 평균이 뭐가 된다? a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a를 기준으로 이 x와 2a-x가 똑같은 사이즈만큼 앞뒤로 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입이 된 함수값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표현도 똑같은 거죠. 얘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럼 되게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f의 뭐 x 플러스 1이다. 그럼 여기는 f의 2a-1 마이너스 x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나 똑같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런 등등등의 표현들이 전부 다 x는 a에 대한 대칭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fx가 있는데 임의의 x에 대하여 fx가 f 뭐 8-x를 만족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만 잘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결국 fx는 f8-x랑 같기 때문에 결국에 대칭 축이 뭐가 될 거냐면은 이거의 평균에 해당되는 x는 4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있어서 대칭축이 x는 4가 된다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차 함수에서 대칭성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정확하게 꼭 잘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이번에는 기울기가 같은 직선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림부터 먼저 한번 그려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평행한 직선, x축과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는 y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지금 알파, 베타라고 하고 감마, 시그마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을 거고 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함수는 언제나 대칭축이 있기 때문에 대칭축 공식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그죠? 정확하게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 이 대칭축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근데 그걸 만약에 감마 플러스 시그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여기 사이즈 떨어져 있고 여기 사이즈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럼 얘도 감마랑 시그마도 어차피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건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나 감마 플러스 시그마나 서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뭘로 접근을 해드렸냐면은 약간 이제 대칭성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가 채질 것이 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근과계수의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지금 y는 n이랑 y는 m 그러면 한마디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n이다.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로 잡힌 것이고요. 이거의 두근이 이제 감마랑 시그마로 이렇게 지금 잡힌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근의 합은 어차피 상수항은 관여하지 않죠. 여기가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n이 된다라고 하도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것이고 얘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상수항은 달라지겠지. 하지만 감마 플러스 시그마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수항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과계수의 관계로 이해를 해봤더니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 근과계수의 관계의 관점이 필요하냐면 이제 두 번째 그림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1차 함수,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제 0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대칭성이 좀 깨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제가 y는 뭐라고 해요? px 플러스 n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px 플러스 m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자, 여기가 fx가 ax 제곱에 더하기 bx 플러스 c로 갈 거고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있잖아요. 아까는 이 알파랑 베타 그리고 감마랑 시그마가 합이 분명히 이런 대칭성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랑 이거를 두 개 더한 거랑 서로 같다라는 게 그냥 확연하게 느껴져. 하지만 여기서는 대칭성만 가지고는 좀 이거를 설명하기가 조금 와닿지가 않으실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뭘로 이해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냐면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P랑 P가 서로 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습니다. 평행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px 플러스 m 그 다음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px 플러스 n 여기서 만들어진 거 있죠. 그쵸? 여기서 두근이 감마랑 시그마가 된 거고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된 거죠. 지금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다시 여기서 감마 플러스 시그마랑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차피 여러분 요 부분이 여기로 넘어가게 되고 요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2차 계수는 동일하고요. 이거 넘어가서 b-p가 됩니다. 이것도 넘어가서 b-p가 돼. 2차 계수 a고요. 그러면은 달라지는 건 누구만 달라지는 거냐면은 여기 상수항만 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반대로 넘겨서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에 이 두 근의 합이랑 이 두 근의 합만큼은 어떻게 될 거다?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값 자체가 상수항만 달라진 상태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근각여제 관계에 의하면 기울기가 똑같은 상태의 두 직선,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런 평행한 두 직선 같은 경우에는 교점의 합이 달라지지 않는 거구나.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리해 놓은 이야기가 여기 1번과 2번에 읽어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칭성에 대한 표현도 여기 1, 2, 3번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여기 정리해 드린 것들 여기 아래 노트 부분에다가 잘 필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온다는 거를 아마 내신을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값 함수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는 크게 기본적인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요 그래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그래프 정도는 그냥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은 관계식의 일부에만 절대값이 이제 포함된 경우인데 이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범위를 설정해가지고 그때마다 해당되는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그림과 요런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사전 지식으로 알고서 문제를 풀어도 훨씬 더 간단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샘플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1이고 2고 4가 되겠습니다. y절편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요? 네. 뭐 이 정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여기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라고 하면은 일단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기본식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 케이스를 분류해서 있잖아. 이렇게 분류해서 이 경우에는 y는 fx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를 만족하는 x 범위에서는 요 그림이고 얘를 만족하는 x 범위에서는 얘가 됩니다. 다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x 범위, 한마디로 여기를 말하죠. 1에서부터 2,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원래 그림을 그냥 그린다. 그러니까 요 그림과 요 그림이 그냥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fx가 0보다 작은 x 범위, 그러니까 2부터 4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 이런 범위에서는 뭘 그려? 마이너스 fx를 그려야 돼. 그럼 사실 이 마이너스는 이 y의 부호가 바뀐 건데 그게 이제 넘어온 거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의 그림, 얘가 x축 대칭해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의 그림. 그래서 얘를 그리게 되면은 요 빨간색 형식의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똑같은 그림 한번 더 다시 그려야 되겠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x에만 절대값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이 x에만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fx가 되는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쪽, 한마디로 여기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해당되는 그림은 그냥 똑같이 그리는 거다 라는 뜻이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의 그림은 누구를 그려야 돼? 얘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림을 만약에 y축 대칭해서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개형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이 좀 요상하지만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0보다 클 때는 이쪽 그림, 0보다 작을 때는 이쪽 그림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x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붙어있는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이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렇죠? 네.